위기 속 성장이라는 계묘년의 키워드 속에서 간목일간 분들은 어떤 운을 맞이하게 될까요? 간목은 그 자체로 위기를 자처하는 용기의 에너지인데요. 간목은 수직 성장을 목적으로 무엇이든 시작하고 보는 힘이기 때문이죠. 항상 선두에 서서 일을 시작하려다 보니 준비가 덜 된 채로 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마치 신생아가 걸음마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라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간다면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이런 간목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작용할 텐데요. 그 이유는 지지 묘목이 겁재, 양인이라고 하는 가혹하리만치 센 기운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한 간목일간 분들이 어떤 경험,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알아보고 계묘년을 잘 살아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선택들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인이 강한 사주는 긍정적으로는 불굴의 의지, 생존력 등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폭력성, 억지스런 고집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2023년은 평균이 실종되어 생존 혹은 죽음으로 양극화된 세상이 될 텐데요. 이런 세상에서 양인의 생존력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인의 무모함은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양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다면 삶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탁월함과 설득력을 갖춘다면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양인은 양극화의 상단을 넘어 단극화까지 가려는 욕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극화는 양인이 가장 추구하는 모습으로 독점적 지위 혹은 지배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지배력은 정규 분포를 무너뜨리고 멱함수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멱함수 분포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모습처럼 극단화된 지배력이며 그 한계를 논할 수 없는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인이 좋은 운으로 작용할 경우 큰 폭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반대의 경우에 처했을 땐 재난, 민형사상 분쟁 등으로 큰 손실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계묘년의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간목일간 분들의 대응 전략은 사주 구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사주 구성은 월주와 일지의 수기운, 목기운이 강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월주와 일지의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등이 강한 경우입니다. 수기운과 목기운으로 신강한 간목일간 분들은 원체 주체성과 소신이 강한 분들이에요. 목기운은 비겁으로 내 세계관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기운이고 수기운은 인성으로 내가 확립한 삶의 노하우 혹은 가치관이기 때문이죠. 계묘년은 천간의 수기운과 지지의 목기운이 이런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흐름인데요. 이럴 경우 타인에게 내 세계관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경직된 생각, 유연성 부족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선택이나 방향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목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겁을 상실하다 보니 너무 무모한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위해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의 수명이 닿을 100년 뒤의 세상에 나통할 만한 것들을 추진하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리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신강하다가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대운이나 연주, 시주에서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너무 강한 목기운에 대해 경계, 설기, 균형의 작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강한 기운을 갈등, 분쟁이 아닌 개인적 취미나 신체 활동으로 소모시킨다면 마음의 여유와 유연성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죠. 다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한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주와 일지의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등이 강한 신약한 간목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긍정적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있을 수 있고 희망을 현실로 구현시킬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계획, 소망 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상과 현실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신약한 간목일간 분들이 계묘년에 유념해야 할 것은 장기적 관점이에요. 좋은 기운을 1년짜리 성취로 끝낼 게 아니라 보다 크고 오래가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중간 과정으로 삼는 거죠. 좋은 운이라는 것은 지혜와 직관력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꿈을 크게 키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훗날 훨씬 스케일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장의 마시멜로보다 지연된 보상이 더 크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계묘년은 습도가 높은 편인데요. 지지의 묘목은 습목이고 천간의 개수는 수증기로 비유되니 말할 것도 없죠.
습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생기고 접착력, 혼합력으로 인한 섞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주의 습도가 높아질 경우 관계의지가 생기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간목일간은 올해 이런 습한 조건에서 겁재, 정인이라는 십성이 운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겁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지지 묘목은 중간이 깨어져 있는 글자 모양새처럼 깨질 파자를 써서 파성, 날카로운 기운을 갖는 현침이라고 불리우죠. 이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섞임과 단절의 반복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관계 확장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천간의 개수를 장생시킨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겁재들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성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천간의 개수가 정인이라는 지혜와 통찰의 별로 작용하고 수기운 자체가 핵심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목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성취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처럼 학연, 지연 같은 인연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요즘의 관계는 인친, 트친, 패친, 실친 등 플랫폼에 따라 관계가 나뉘기도 하고 같이 숙제하는 관계, 고민을 상담하는 관계, 취미를 공유하는 관계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인간관계가 활성화되며 이런 형태의 효용성 있는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인덱스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며 관계의 효용성을 높여가는 것을 말하죠. 이런 관계 맺기 방식은 관계 정리 또한 수월합니다. 복잡한 관계에 인덱스를 붙인 후 그중 불필요한 관계는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2023년 겁재의 운을 맞이한 간목일간 분들은 이런 시대적 환경을 잘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겁재, 양인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생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인간관계를 통한 알짜 정보와 즐거움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다방면에서 운명의 한계와 불편을 해소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너무 재밌는 세상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목적성 있는 관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간목일간 분들에게 계묘년은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